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9주차 7월 15일에서 21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무소불위 헌법적 권력 행사, 김건희 명품백 최상병 사망사고 등 특검 관련하여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 소수당으로 무기력하고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진행되었습니다. 특검 탄핵 청문회로 윤석열 정권 압박하며 이재명 친정체제 구축하고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승리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정당의 비전과 혁신 없이 콘크리트 지지층표를 발판으로 권력투쟁에 올인하는 의회 독재 양당과 이에 기생하는 소수 위성 정당이 존재할 뿐입니다. 권력의 하위 기구 또는 하수인으로 전락한 수사기관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인권은 존엄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보 전쟁에서 매우 뒤처진 국내 정보기관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열을 막론하고 수구보수 정치 세력의 재벌부자 감세 정책의 물결에 올라탄 자본가들이 격렬한 이중과세 철폐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당찮은 일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자 내리라 하기 전에 시중은행 예대마진 축소부터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이익 챙기기와 소액주주에 대한 손실 증가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어려움은 자영업자의 과단 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금융부담, 임대료, 배달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이 자영업자의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의 처벌 조항이 기업인들의 형벌 조항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119조 2항 규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토목 건축을 정치적 지적이나 선거에서 재선 또는 정치 세력의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투자, 예산 낭비, 환경 파괴가 진행됩니다. 인류가 쌓아온 지적 재산, 정보 통계 등 모든 자료를 디지털 혁명으로 급속하게 발달시키는 IT, ICT 사회부 공간에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분야입니다. 연금개혁의 국민연금기금에 정부의 조세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벌부자 정세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시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위한 금리 대출 조정 여부 말고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수립에 우선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전월세 시민의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과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전공의 90% 이상 이탈로 응급수술 환자 등 진료 수술 대란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언론의 영역에 포함해 사회적 통제와 공공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헌법 불치용 결정이 났는데도 낙태죄에 대한 입법을 방기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을 남녀의 구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든 백과사전은 수정돼야 합니다. 동성부 법적 지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부자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약화되는 것은 사전교육, 선전 조직화의 부족과 자본과 정권의 억압과 탄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수정한 첫 번째 과제는 충분한 실업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세 재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세계인권선언, ILO 규정, 헌법,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최소한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합니다. 차등 취급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 고용, 장시간 노동 타파와 일자리 창출,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동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기소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무분별하고 새로운 토목 건축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보강, 부실 건축물 철거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와야 합니다. 기후위기 재난 시대에 서둘러 해야 할 정책 방향입니다. 핵발전 위험의 수출 통한 외주화는 전 지구적으로 지향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정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탈원전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남북 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상대 체제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 전혀 대화와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 압력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안보 경제 리스크 우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단적 정치와 총기 테러는 민주공화의 양당 구조를 고착시켜온 선거제도와 정치 풍토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고 또 시민들의 자유로운 총기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의 헌법적 총기 소유가 헌법적 미국은 권리로 되어 있고 100명당 총기 보유는 120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가 3억 5, 6천이 되니까 미국의 일반 국민의 총기 소유가 4억 정을 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으로 제29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